화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동탁은 낙양 안에 있는 원소의 숙부원의 일가를 죽여 성 안에서 내통하는 사람이 없도록 경기로 삼았다. 그리고 동탁 자신은 15만 군사를 이끌고 호로간으로 가고 이각과 곽사에게 5만을 주어 사수간으로 가게 했다. 동탁이 군사를 둘로 나누니 동맹군도 군사를 둘로 나누었다. 원소가 이끄는 여돌제후는 사수간을 계속 공격하고 공손찬을 포함한 여돌제후는 호로간으로 가게 했다. 그리고 조조의 군사들은 양쪽을 왕래하며 구원에 응하게 했다. 여돌제후 중 호로간에 먼저 도착한 것은 한해 태수 왕광이었다. 호로간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던 여포는 왕광이 오는 것을 보고 철기 3천을 이끌고 나왔다. 왕광이 멀리서 여포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 방천화극을 든 채 불꽃 같은 털에 바람같이 빠른 적토마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과연 사람은 여포요 말은 적토라 할 만했다. 왕광이 누가 나가 싸우겠냐고 물으니 그의 장수 방열이 뛰쳐나갔다. 자기 편 군사들의 성원을 받으며 씩씩하게 달려나간 방열은 여포와 부딪혀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방천화극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 기세를 몰아 여포의 철기병들이 왕광의 진영을 덮치니 왕광은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동군 태수 교모와 사냥 태수 유유의 군사들이 늦지 않게 도착해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왕광의 목숨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선봉이 깨지고 물러나 진을 다시 세웠다. 그 후에 나머지 5제후도 도착해서 8제후는 여포 잡을 계획을 의논했다. 모두가 여포의 무서운 무예에 감탄하고 그를 막을 자 없다고 한탄할 뿐이었다. 그러는 중에 여포가 다시 덮쳐왔다. 제후들은 모두 한꺼번에 나가 여포를 상대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말 위에 올랐다. 아무리 여포라도 3천의 철기병으로 8제후의 군사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비록 여포는 물러가게 했지만 상당태수 장양의 부장 목순이 죽고 북해태수 공릉의 부장 무한국이 한쪽 팔을 잃었다. 여포가 물러간 뒤 제후들은 다시 모여 대책을 상의했다. 이 회의에는 여포 때문에 고전한다는 말을 듣고 조조도 이쪽 진영에 합류해 있었다. 한참 제후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여포가 돌아와 또 싸움을 걸었다. 이번에는 9제후가 한꺼번에 여포를 상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포는 먼저 공손찬의 군사들부터 짓밟았다. 공손찬이 스스로 창을 들고 여포와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힘에 부친 공손찬은 달아났으나 적토마를 탄 여포에게 금방 뒤를 잡히고 말았다. 여포의 방천화극이 공손찬을 찌를 수 있을 만큼 따라잡힌 위급한 순간에 장비가 나타나 공손찬을 구해주었다. 장비와 여포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보고 있던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며 달려와 여포를 협공했다. 관우와 장비가 함께 덤볐지만 여포는 조금도 몰리는 기색이 없었다. 여포의 무예가 실로 대단했다. 보고 있던 유비가 참지 못하고 쌍고검을 들고 싸움을 도우러 달려나왔다. 사수간의 싸움에서 화웅의 목을 베고도 원소와 원술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뒤라 되도록 앞장서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들 삼형제였으나 결국 다시 선봉에 선 상황이 되고 말았다. 유비, 관우, 장비는 여포를 에워싸고 번갈아 치고 빠지며 매몰차게 몰아붙였다. 아무리 여포라지만 그렇게 되니 오래 지탱하지 못했다. 여포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여포는 셋 중에서 가장 약한 유비의 얼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방천화극을 내질렀다. 유비가 급히 몸을 피하자 틈이 생겼다. 여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유비의 얼굴을 내지른 것은 도망가기 위한 허초였던 셈이었다. 달아나는 여포를 세 사람이 뒤쫓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머지 제후들의 군사들이 여포의 군사들을 덮쳤다. 여포는 그대로 호로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호로간에서 승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원소는 송변에게 진병을 명했다. 그러나 송변은 군사를 내어 동탁을 치기에 앞서 황계와 정보를 데리고 먼저 원술의 진체를 찾았다. 지난번 군량과 마초를 보내주지 않아 화웅에게 패하게 만든 까닭을 따지려는 참이었다. 송변은 싸움에서 진 것뿐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아끼던 조무가 죽었다. 그 분노가 적지 않았다. 시퍼렇게 대드는 폼이 자칫하면 큰일을 낼 기세였다. 누구보다 송변의 과격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원술은 두려움에 질렸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모든 죄를 아랫사람에게 덮어씌웠다. 원술은 송변에게 군량과 마초를 보내지 말라고 한 군사를 잡아 목을 베었다. 송변도 원술이 수하를 목 베어가며 사죄하자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이 무렵 동탁은 원소를 선두로 한 연합군에 밀린다고 생각하고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해버린다. 동탁의 강제 천도로 낙양의 궁궐은 불타버리고 강제 이주를 당한 백성이 수백만이었다. 낙양에 사는 부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일반 백성들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부녀자들이 겁탈당했으니 애처로운 비명과 구슬픈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 동탁이 불태워버린 낙양의 궁궐로 들어온 제후들은 그때부터 동탁을 없애겠다는 대의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분열되고 만다. 그 과정에서 성견이 전국옥세를 얻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